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딜레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입인가 경력인가 이런 생각들 안 하시더라고요. 왜? 일단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공식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잘 준비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그렇게 해서 20대 출발 있죠. 사회생활의 출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지상 과제였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유효기간이 끝난 거 아세요? 그거는 인간의 수명이 한 70대 정도 되고요. 50대 중반이나 60대에 정년을 마치고 노후가 보장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얘기죠. 왜? 20대 출발해서 앞서면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갔어요. 그런 성공 사례가 우리 사회에 쫙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20대 출발해서 앞서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여러분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임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1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실제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기업체의 HRD 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하는데 모 자동차 기업, 거기 신임 과장 교육을 갔대요. 신임 과장 교육. 신임 과장 교육을 갔는데 연령대가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신임 과장이면 보통. 이 친구가 이제 쉬는 시간에 큰 일을 보러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일을 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이제 엿듣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신임 과장들이 모여서 야, 치킨집 뭐가 잘 됐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대 출발해서 앞섰습니다. 근데 40대 중반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나머지 세월을 어떻게 살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잡코리아에서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한테 특히 경력직 채용 시에 평판 조회한다. 이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입으로서 아무리 좋게 출발하더라도요. 오래 버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평판이거든요. 자, 평판 조회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인성이고요. 대인관계고 업무 능력은 나중입니다. 성과도 나중이고요. 전 직장 퇴사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요. 통계 결과를 보니까 인사 담당자의 68.9%가 채용이 잘 들어보세요.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 조회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불합격시켰다. 비율이 몇 프로? 68.9%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성. 애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인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안인성? 비인성? 저는 인성의 반대말이 경쟁이라고 봐요. 경쟁적인 아이가 인성이 좋을 수 없거든요. 특히 기업체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성이 제일 높았고요. 전 직장 이직 시 태도. 요것도 진짜 중요하죠. 요것도. 실제로 제가 볼 적에는요. 소위 말해서 이 진로 설계를 한 평균 연령이 한 70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경우 직업을 갖게 되면 정년 때까지는 다니고 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고성장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뿌리 박힌 뭔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다 현실은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식은 못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직업을. 이거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직이라는 문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직할 때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그 다음에 업무 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 포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대단히 위태로운 친구들을 보는 겁니다. 신입으로서 뭔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인성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근데 결국은 이직하게 되거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볼까요? 인사 담당자의 64.4%입니다. 이번에는요.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판 조회 결과 때문에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평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전 직장 성과, 그다음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친화력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고요. 실제로 직업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어렵게 출발해서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하고 고생을 나누면서 천천히 가면서 40대 정도에 뭔가 한번 승부를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특별하게 제가 무슨 뭐 뚜렷한 진로 의식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사교육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육 대기업에도 있었거든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쓰려면 뭘까?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진로 상담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뭔가 심각한 괴리가 보여요.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로 가 있죠. 아닌가요? 출발해서 앞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혈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뭔가 갖게 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이후에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또 반대로요.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죠. 굳이 신입으로 처음부터 잘 나가려고 할 필요 별로 없다. 이런 설명도 가능한가요? 실제로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아주 못된 버릇들 있죠. 학벌이나 스펙 차별 상당히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때 하고요. 실질적으로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검토되는 소위 말해서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출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전히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부족하죠. 기업이 인정하는 다양성이 뭘까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틈바구니에 들어가려고 난리 치는 거죠, 다. 이 취업 준비생들이. 그죠? 근데 실제로요, 이제 경력사원 쪽으로 가면 이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요. 왜? 얘가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얘가 전 직장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더 평가가 좋아지면 뭘까요? 그럼 아주 쉽게 해결돼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4학년 2학기입니다. 4학년 2학기면 이제 취업 걱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안 해요. 아들은 지금 땡볕에서 땀을 흘리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볼 적에 그 또래 아이들 중에 뭐 저희 아들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출발에 앞선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명문대 나와가지고 뭘까요? 이미 대기업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엔 사는 것도 우리 아들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나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별로 안 덤벼요. 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시비 걸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정말 좋아졌어요. 엄마 입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표 쓴다는 게 쉽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알아듣고 그냥 한 일주일.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있죠.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왜? 돈 벌어 오죠. 아니 돈을 안 쓰잖아요. 근데 돈 벌어와요. 한 번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위기라기보다는 긴장의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결혼 비용 문제는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집, 저희 어렸을 때 같이 어울리던 이웃에 저희 아들보다 2살 많은 친구가 결혼시켜달라고 집에 찾아왔대요. 여자를 데리고 방도 얻어주고 그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눈치를 모처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걸 왜 아빠가 신경 써? 속으로 제가 그랬죠. 대박이다 대박. 이거 대박이다 대박. 왜? 그렇게 키웠거든요 자립적으로. 그걸 왜 아빠가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쁘지 않죠. 부러우시죠? 그렇죠. 바로 딜레마를 제가 잘 풀었기 때문에 누리는 지금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나치게 신입 쪽으로 신경이 쏘여 있어요. 신입이 좀 초라하더라도요, 화려한 격려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입 때문에 목숨 걸 게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 딜레마를 한번 가볼까요? 어떤 딜레마가 또 남아있을까요? 꽤 많이 풀었는데, 그죠? 지금 어느 정도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일어서 가셔도 되는데. 자, 남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역할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모 역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를 구분해 보면은요, 아주 초창기 원시대부터 한 19세기 말까지 부모 역할은 뭐냐면 아이를 부려먹는 거였어요. 아세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최근까지 아이를 낳는 첫 번째 이유, 노동력 확보였습니다. 노동력 확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바치고 계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부려먹었는데 애들이 여러분을 부리고 있죠. 이게 뭔가 중간에 뭔가 새로운 뭔가 뭐라 할까요? 새로운 가족의 문화, 부모 역할 사이에 뭔가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서에 부모가 절대 권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협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갑자기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 돌볼 여유가 없죠. 부려 먹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특히서 이제 거기다가 중요한 변화가 있죠. 세탁기가 나왔어. 냉장고가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은요, 엄마로서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때 그 나름대로 누리게 된 삶의 여유를 자기 개발적으로 갔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 엄청난 여성의 잠재력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성은 남성, 여성? 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갔어야 돼요. 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의 자기 개발로 갔어야 돼. 어디로 갔죠 이게? 자식한테 갔어.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안타깝게도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절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일단 현상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정 배경의 아이들 성적에 일단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열심히 아이의 성장 발달, 특히 아이 교육, 뭐 특히 수학 과목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 네? 아이 공부에 신경 쓰시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표정 관리들 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엄마의 교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아이한테 혼자 맡겨요? 부모가 당연히 뭘까요? 개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기분 좋으신 분, 보람을 느끼시는 분, 아이 공부 옆에서 좋은 말로는 코칭, 사실적인 표현은 잔소리하면서 기분 좋으신 분 없죠. 사람이요 원래 어떤 일을 하다가요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학습을 연구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초기의 공부 추억이에요. 초기에 아이가 공부라는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이 아이 평생의 공부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때 안 좋은 감정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은요, 소위 말하는 공부는 내 인생에서 깊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등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비슷하게 부모들도요, 이건 뭐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특별하게 정서적으로 긍정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피하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정도로 시달렸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가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게 사회적 압력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내만 발을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발을 가끔씩 빼본 적 있으시죠? 근데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자식이 아닌 거. 야, 이거 뭐 지금 냄새가 나는데 이거? 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런 엄마들 많아지면 동네 아파트값 떨어지는데 다른 데 이사 안 가나? 요즘 학부모님들이 단톡에서 여론을 형성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예전 부모님들과 요즘 부모님들, 예전도 아주 오래가 아니고요, 최근 부모님들과 지금 요즘 만나는 부모님들의 차이를 딱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시던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톡은 되게 유명한 단톡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부모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단톡인데요. 거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하면 그 간호사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키면서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그러는데도 힘들다고 따라오지 못하는 신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3개월 뒤에 독립하여 환자를 볼 때가 되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퇴사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 의지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경우가 적응하기 더 힘들하고요. 특히 나이트 근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호학 선택 시에는 많은 걸 생각하시고 취업 잘 된다고 선택하시면 안 될 듯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교직 사회를 가봐도 그렇고요. 간호사 특히 그렇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 얼굴 표정에 딱 쓰여져 있어요. 그 직업에 대한 욕심, 그 직업의 안정성, 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장된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잠깐 연기해 볼까요? 보통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보면 얼굴 표정에 쓰여 있어요. 왜? 내 삶이 지금 겨우겨우 먹고 사느라고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요?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속하면서까지 직업의 안정성이나 초임, 얼마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경우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지원인과 협력인가 구분되시는 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부모가 먼저 얘기하면 지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요청하면 뭘까요? 그때는 협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좀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100%다 지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돈 없거든? 엄마도 살기 힘들거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그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을 평소에 분리시킨 분들은 이제 협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저거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보람이야. 내 삶은 없어. 이러면 100%다 지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너는 뭐 잘 살면 좋지. 근데 나도 살아야 되거든? 나도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 나도 살아야 되거든? 이렇게 자기 삶이 있는 경우에 정리되셨죠? 이게 그냥 어떤 부모도요, 아이를 약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반듯한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렇게 안 돼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가만히 계속되는데 이 분위기 약발 오래 안 가거든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정신 나간 소수의 뭘 지각한 상류층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들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절대 아이를 기다릴 수 없어요. 아이가 손을 내밀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거는 뭘까요? 도인의 경지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뭘까요? 같이 망한다. 아시겠습니까? 예외 없이 같이 망한다. 아무런 예외 없다. 절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견디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그 견디는 힘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배려입니다. 자기 배려.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살피세요. 예? 내가 멀쩡해야지 아이도 도와줄 수 있죠? 맞나요? 예, 내가 멀쩡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애한테 쏟아부으면 못 도와줘. 예,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되죠? 예, 조금씩 풀어야죠. 예? 악착같이 뭘까요? 모으시고요. 조금씩 푸셔야 돼요. 예. 자, 현실에서는 이렇습니다. 더 커진 임금 격차. 아, 이게 왜 이렇게 더 커질까요? 특히나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참 암담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비슷한 통계를 보면은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정말 심하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되게 젊지만 존경하는 보건학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사회역학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김승섭 교수가 있습니다. 김승섭 교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최근에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병든 사회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기사에 나온 이분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그 좌절과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원하는 사회는. 점점 그런 인간을 시대에 뒤떨어진 천연기념물처럼 만들고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권장하고 경쟁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 논리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게 저는 싫다. 잘 나가는 의대를 가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의 학자가 된 말만이 아니죠. 삶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딜레마를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 내 아이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제가 볼 때 진짜 무책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득은 다 챙겼죠.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뭘까요? 월급 많이 주는데 다 몰렸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금융기업,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나라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딜레마를 풀고요, 노력하면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 살까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새로운 진로 교육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노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이 진로 또는 아이 진학에 쏟았던 여러분들의 노력을 3등분 하세요. 3등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3등분. 첫 번째는 뭐죠? 자기 배려. 내 삶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사회 더 이상 망가지게 놔두시면 안 돼요. 뭔가 할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무슨 권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차별이 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뭘까요? 임금 차별 없는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아이를 위해 쓰세요. 자, 그러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만을 위해서 100% 쓰는 부모님이 계세요, 지금. 자기 삶도 없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새끼 나 안에도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저랑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 달라요. 오히려 아이한테도 훨씬 더 잘해요. 아이한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딜레마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급하다고 일 서두른다고 일 안 되죠?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된다고 돈 안 벌리죠? 애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 많으셨죠? 예, 잘 되시던가요? 예,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직 이 책이 출판이 안 됐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열심히 어떤 분이 쓴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갖고 제가 읽다가 재밌는 대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어머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예. 목소리가 좋으실 것 같아요. 집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을 본 아내가 남편에게 옆집 빨래가 깨끗하지 않네 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넣는 것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웃집 빨래가 깨끗하지 않은데 아마 빨래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세제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웃집 빨래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아내는 저 집이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네 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면서 뭐뭐뭐라고 대답했다. 네, 뭐뭐뭐라고. 예, 자, 제가 급히 오느라고 상품은 준비 못했지만 뭘까요? 자유롭게. 네. 아, 맞습니다. 어디서 보신 얘기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자, 진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이 쏠려 있다라고 느끼시면 유리창에 낀 뗍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고성장기 한때 그랬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진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쟁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유리창에 낀 뗍니다. 아이는 어떤 일을 하면 살지 몰라요. 다양한 적응력을 길러줘야 되죠. 자, 안정성?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이 아이가 열심히 한다면 성장할 것이고요. 그 성장의 가치를 뭘까요? 신입이 아니라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충분하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진로를 중심으로 진학을 이용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적응력을 길러가면서 자, 성장성을 보고요. 어렵지만 신입사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때 그 옆에서 여러분들은 뭘까요?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 아이 사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쾌한 동행.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지금은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유쾌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두 가지로 봅니다. 아직까지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특히 직업 세계의 차별, 이거 해소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인류가 여기까지 왔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수준으로 발전은 못했지만 우리는 성장한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뭘까요? 성장한 거거든요. 사회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요, 우리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배운 경륜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유리창에 때가 닦일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그냥 안 닦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맑아져야 되고요. 세상이 좀 보여야 돼. 그 과정에 유리창에 때가 딱 닦이면은요, 그 밖에 있는 아이는요, 아주 훌륭한 아이로 분명히 여러분들 가슴 설레는 미래를 살아갈 정말 믿을 만한 아이로 달리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오늘 가서 잘 닦아보세요. 그 밖에 분명히 그 때가 있어갖고 애가 그렇게 지금까지 원래 멀쩡한 아이였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 때가 끼어가지고 자꾸 그랬는데 그 때를 싹 닦아내고 하루하루 닦으셔야 됩니다. 내일 또 닦으시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